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은 이렇게 약속을 깨도 되는 겁니까? 예, 곡물수출 협상 타결 직후에 바로 다음날 오데사를 공습을 해서 수출길이 완전 막혔어요. 세계 식량 위기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소식인데 전해주실까요? 저 이 협상 기대 많이 했었거든요. 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22일 날 유엔까지 포함해서 사자 협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유엔, 튀르키예, 터키 이 사자가 모여가지고 전쟁은 전쟁이지만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한 5개월 동안 막혀 있어서 네네. 너무 세계 식량 위기가 크다. 이 곡물 수출만큼의 길은 열어주자라는 것이 합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흑해에서 전쟁 물자는 모르겠지만 곡물을 실은 선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것의 안전은 보장하자라는 것이 네.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합의는 했다고 하더라도 곡물을 실은 건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교묘하게 군사 물자를 실은 무기를 건지 실은 건지 뭐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터키에서 이걸 모니터링 해주겠다. 진짜로 곡물 수출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100% 수출하자. 참 중요한 합의다라고 네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항구에다가 오데사 항구에다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만에 아유,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려가 섞이고 있고 배신감의 그 여러 성명들이 나오는 것은 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 자꾸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는 한 손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고. 네네. 근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는 부인했거든요. 네네. 미사일 쏜 적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중요한 합의를 깼다라는 비판은 러시아의 고소장이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쏘기는 쐈는데 이 곡물 수출하는 그런 선박이나 그런 걸 쏜 게 아니라 군사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정당하게 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데사항에 군사시설을 쐈다. 그렇죠. 예. 예. 왜 이 뉴스가 중요하면 예. 지금 세계 식량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세계 에너지 문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잖아요. 네. 그거 못지않은 게 세계 식량 위기거든요. 네, 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중요한 나라예요. 네. 이 곡물 수출은 세계 4위입니다. 네네. 전 세계 곡물 생산량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한 달 500만 톤의 곡물을 계속 수출했던 나라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5개월 정도 수출이 정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흑해에 곡물을 실은 선박이 100여 척 정도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 5개월 동안 한 달 500만 톤 정도가 수출이 안 되면서 창고에 계속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박에 그대로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 현재 지금 2천만 톤 정도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건데 2천만 톤 정도면 어디쯤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2천만 톤은 한국 국민이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1년 소비하는 곡물이 1,9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양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죠. 정도는 먹을 수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 유엔이 계속 그 아프리카하고 중동의 내전 국가들에게 식량 원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식량 원조의 절반 정도가 우크라이나의 밀로 원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국가, 내전 국가들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네. 네. 이 전쟁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아프리카는 말 그대로 진짜 식량난 때문에 너무 힘들다더라고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소식도 또 걱정스러운 소식인데 인도네시아의 구제역이 계속 확산돼가지고 지금 호주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구제역 무서운 병입니다. 네네. 구제역 영어로 이게 풋앤마우스라고 하는데 풋 입하고 발하고 발. 마우스 입 그러니까 이 발굽이 두 개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말은 예, 발굽이 예. 하나고 네. 소나 돼지 양은 발굽이 두 개인데 두 개인 동물들에게 걸리는 병인데 주로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고 발에 이제 그 물집이 생기면서 네. 못 걷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 무서운 병이 치사율이 50% 넘어갑니다.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번 달 초에 이슬람 최대 축제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주로 이게 이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사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서 네네. 이게 가축이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이 많았는데 지금 최소 40만 마리 이상이 구제역에 걸리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구제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바로 이웃 국가인 호주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호주는 전 세계 쇠고기 수출 시장의 13%, 15%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곡물로 중요하다면 호주는 쇠고기 수출로 중요한 나라예요. 예, 중요하죠. 그럼 이 구제역이 푸트마우스가 디지즈가 호주로 옮겨가면은 이거는 전 세계 쇠고기 시장도 큰 파동이 일은 거거든요. 네네. 호주는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농무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전부 공항에서 신발을 강제로 벗고 네네. 소독 매트도 있지 않잖아요. 네. 소독 매트에다가 강제로 걸어라라는 그런 긴급 지시도 하고 인도네시아의 그 구제역 백신 100만 개를 살 수 있는 자금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호주 내에서 축산업자들은 관계자들은 너무 불만이 많아요. 이게 너무 미온적인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관이 나설 게 농무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통제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입국 불허시키고 국경 폐쇄도 하라.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 소집해서 이건 안보와 관계된 중요한 과제로 빨리 다뤄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지켜봐야 돼요. 아, 그럴만하네요. 예. 지금 뭐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위에요. 그래서 아니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는 뭐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깝네요. 호주하고.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발리로 발리로, 많이 예. 가는데 발리에서 지금 구제역이 제일 심해요. 아, 그렇군요. 자, 펠러시, 뭐 하원 의장이죠. 그 낸시 펠러시. 이분이 이제 대만 방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백악관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소식 전해줄까요? 그 조금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지금 8월 달에 내가 참다 기다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기다렸고 이제 8월에 반드시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 하원 의장이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지금 미묘한 긴장이 흐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행정부도 백악관도 그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더니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하원 의장이 공식적으로 특히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하는 모습이 현실화된다면은 진짜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 수준이 상당히 격상된 그런 반발 메시지를 전달을 하니까 네네. 백악관에서도 이거 시기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그렇죠. 꼭 지금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조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사실 대표적으로 반중국 미국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홍콩 인권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제일 목소리를 높여온 정치인에다가 현직 하원 의장이니까 현직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거는 25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올해 방문하겠다니까 그것도 8월에 방문하겠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그 결정하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필 이런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꼭 방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15 그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 황구15의 영어 버전을 한번 자세하게 봤더니만 네. 거기서 아주 상당히 그 표현이 수준이 높아요. 영어로 번역된 그런 네. 내용인데도 미국의 그 국내 정치인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에 꼭 이 대만 문제를 이용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백악관에서도 지금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뒤에서의 승인 없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네. 즉 그렇게 겉으로만 반대하지 말고 진짜로 반대하면 하원 의장이 못 가는 것인데 겉으로만 반대하니까 실제로 하원 의장은 방문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백악관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읽어봤더니만 네네. 중국이 경고가 군사적인 대응까지 포함한 그런 경고를 했다. 예, 그런 지금 분석을 해놨고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연속해서 대만에 그 방공 식별국이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군용기가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무력 시위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럼 대만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대만 오늘부터 대규모 군사훈련 시작합니다. 일주일 계획으로 한광훈련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번 주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만하고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네. 남중국해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걱정이네요, 진짜. 예. 네. 자, 다음은 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혀있던 하늘길이 좀 뚫리면서 지금 전 세계 공항에 수화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 공항에서는 짐 분실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이거 이제 주변에서 좀 얘기 좀 듣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유럽 방문하면은 내 짐 없더라 뭐. 거기 네네. 그 짐 못 찾아가서 일주일 유럽 여행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내 짐이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도 그 짐 소식이 없다. 네. 지금 그런 게 지금 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그 유럽의 주요 공항들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예. 6월에 수화물 분실률이 코로나 이전에 그 2019년 대비해 봤을 때 5배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진짜로 그 샤를 드골 공항, 프랑스의 드로우 공항에서는 수화물이 17,000개가 이틀 이상 늦게 도착했습니다. 17,000개가. 그다음에 런던 히드로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특히 또 왜 유럽에 이렇게 집중되느냐? 네네. 그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가 상당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 구조조정이 후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규제 완화되니까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하필 유럽이냐면 지금 유로가 사상 역대 가장 최저가니까 네네네. 미국 여행객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여행객도 그렇고 전부 지금 유럽으로 몰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하늘길이 열렸고 하늘길 열렸고요. 하늘길 열리지 않은 곳도 많으니까. 너무 싸다고 생각되고 예. 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좀 자유롭게 지금 먼저 열었으니까 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의 유럽 입장에서는 네.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의 여행객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시위. 샤를 드골 공항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우리 임금을 인상해 주든지 네. 사람을 더 빨리 고용하든지 네네.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에어마겟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에어마겟돈, 아마겟돈이 아마겟돈인데 예. 세계 종말이 아마겟돈인데 공항에 가면은 공항이 지금 유럽 공항에 아비규환이다. 가면은 네. 예, 세계 종말이다. 에어마겟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응에 대한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응 체계라고 내놓은 게 제발 검은색 캐리어는 사용하지 말라. 너무 많다 검은색 캐리어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기내용 캐리어를 되도록 사용하시라. 음. 그다음에 그 이름과 주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름하고 주소를 함께 명기해 주세요. 네네. 이게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름하고 주소 함께 명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 정보가 다 나오는 건데. 왜 이런 휴대폰만 알면 되네요. 이런 태도가 또 불만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연방의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치의 날 공식 기념일 제정 결의안을 제출했다고요? 이 소식은 좀 좋은 소식 같은데요. 예. 우리 저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지 않습니까? 캐롤린 멀로니 뉴욕 의원이 나머지 다른 9명의 의원들하고 같이 제출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의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선정하자라고 그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분석을 보면 앞으로 이게 뭐 특별히 정치적인 그런 결의안이 아니니까 통과될 거로 보이는데 연방 정부에서 김치 지정일을 하자는 것은 처음이죠. 뭐 뉴욕주라든지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우리 주는 김치 기념일이다 뭐 이랬는데 연방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결의안 내용이 영어로 쭉 읽어보니까 김치가 유구한 역사이고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한 식품이고 문화 교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코로나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푸드인 김치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기념일로 지정을 하면은 아시아인들의 상처 치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들로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곧 통과될 걸로 기대합니다. 진짜 입맛이라는 게 무서운 게 호텔 같은데 이제 조식에 이렇게 김치 나오면은요 그렇게 빨리 없어진대요. 외국 사람들이 김치 맛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없어지고 그렇게 많이 퍼간다네요. 그만큼 이제 식문화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걸 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 중국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한국이다. 이거 꼭 예, 다시 한번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기식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예,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습기도 많고